예, 한 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경제론 파트 시작할 건데요. 경제론 파트가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출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 물어보는 내용만 공부하면 경제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론 파트 보면 먼저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지 수요의 법칙, 그리고 공급의 법칙을 볼 거고요.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건 또 탄력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서술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이것을 숫자를 이용해서 10만큼 변했어요, 20만큼 변했어요 라고 계량화해서 그 수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의 탄력성 부분, 그리고 또 소득의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 이런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탄력성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극복할 만한 그런 난이도니까 한번 같이 극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가장 만만한 수요의 법칙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비싸지면 조금밖에 안 사겠다라는 얘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싸지면 많이 사는, 백화점에서 할인을 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할인을 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겠죠. 가격을 할인을 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백화점에서 할인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것을 거창하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요인은 가격 말고도 다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가격과 수요량의 증감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 비교를 한다, 이것을 법칙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녀석이 뭔가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이 희소하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할당을 해야 되는데,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죠. 정부가 얼마큼 생산할지, 어떻게 나눌지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장경제에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원의 할당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인데,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아서 잘 조절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그 녀석이 바로 가격이라는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조절이 된다, 변화한다라는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요의 개념 조금 더 보면 수요는 구매력 있는 유효 수요라는 점에서 단순히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인 소요와는 구별이 된다. 유효 수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구매한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욕구와 구매력을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욕구만 있는 소요의 개념하고는 구별이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구매력 있는 유효 수요. 그리고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며, 반비례 관계라는 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P 가격과 Q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의 관계라는 것은 우하향하는, 그래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수 시간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X축, Y축 해서 X축이 독립변수고 Y축이 종속변수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가 되는 거죠. X의 값이 변하면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경제학은 묘하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고, 가격이 변했을 때, Y축에 해당하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분석을 산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좀 수학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분석의 도구를 똑같이 쫓아가는 게 좀 부끄러웠는지 어쨌든 반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나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르겠다, 수학에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잘하셨던 분들은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Y축에 해당하는 가격이 독립변수, Q가 종속변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실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지금 2차원 평면에서 가격과 수요량 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죠. 경제학에서는 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관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둘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즉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격만 중요한 분석 요소로 봐서 이렇게 P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P가 변한, 가격이 변한 것 이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상 이 수요 곡선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동일한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수요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가격 이외의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인구 등등등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그것은 곡선이 움직인다.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 하나의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부분, 서로 구별을 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량의 개념, 수요량이란 특정 가격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수요 곡선의 한 점을 말하고,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요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지면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고,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재화의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수요량은 원래 있었던 수요량에서 이렇게 줄어든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 곡선을 따라 좌상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변화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수요란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수요 곡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격 수준에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가격이 비쌌을 때는 얼만큼, 싸지면은 얼만큼, 이런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따라서 수요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변화 이외의 다른 결정 요인,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인구, 기후, 미래, 예상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하는 것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의 법칙은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아까 수요 곡선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 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수요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다른 재화하고 지금 내 재화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게 보통일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재화하고 내 재화하고 완전 독립재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화라면 그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내 수요량은 아무 변화가 없을 텐데, 그 다른 재화가 내 재화랑 어떤 관련이 있다.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 내 재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내 재화의 수요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체재라는 거는 다른 재화 수요량이 증가하면, 다른 재화를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면 내 재화 수요량이 감소한다라는 게 대체재래요. 다른 재화를 많이 쓰면 내 거를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화와 내 재화와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다른 재화 사용하느라 내 재화를 안 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면 김연아 커피, 김태희 커피 서로 대체되겠죠. 김태희 커피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김연아 커피는 조금밖에 안 먹을 거예요. 보완제라는 개념은 다른 재화 수요량이 증가를 하면 내 재화의 수요량도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하고 크림 또는 김연아 커피랑 종이컵이랑, 김연아 커피를 많이 사면 종이컵도 같이 많이 산다. 이렇게 두 상품이 하나를 많이 사용을 하면 덩달아서 많이 소비를 하는 이런 상품을, 이런 재화를 보완제, 서로 보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다른 재화와 내 재화의 소비가, 수요가 서로 연관이 있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재 같은 경우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다른 재화가 더 싸진다 라고 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싸지니까 당연히 늘어난다 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런데 운 나쁘게 내 재화가
그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재화의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재화 가격 하락이 내 재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관계를 대체 관계에 있다. 이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 대체재인 경우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죠. 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내 재화 수요량이 변하니까 이것은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 대체재인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재화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대신 내 거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재이기 때문에 내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다른 재화 수요량은 싸지니까 증가하게 될 거고, 내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보완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싸졌으니까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보완 관계에 있는 내 재화의 수요량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할 거예요. 커피만 마실 수 없으니까, 너무 써서 커피만 마실 수 없으니까 크림도 같이 사야 되겠죠. 커피 산 만큼. 그래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 커피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내 재화 수요량도 증가한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가 내 재화 수요량을 움직이게 한다. 이 경우도 곡선상으로 보면 내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겠네요. 우측 이동. 만약에 보완제인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재화 수요량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감소할 것이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내 재화는 덩달아서 같이 수요가 감소한다. 내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재화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내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방향을 보면 대체재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내 재화 수요가 같은 방향,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했고, 보완제인 경우 다른 재화 가격이 오르면 내 재화의 수요는 줄어든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대체재와 보완제인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내 재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수요의 변화, 내 재화 가격 변화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가격 이외에 소득이 증가를 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고, 이러한 보통의 상품들을 정상재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좀 풍족해지니까 많이 먹죠. 많이 먹고 뭐 좀 더 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언제? 정상제일,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정상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런데 정상제가 아닌 재화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반대가 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고, 열등제인 경우는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 재화도 있죠.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돼서 매일매일을 삼각김밥을 먹다가 나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삼각김밥의 수요를 중단을 하고 더 영양가 많은, 더 맛있는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고, 열등제인 경우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말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 이외에도 인구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같은 방향. 기호, 선호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예상 가격이 올라간다.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빨리 사야 되겠죠. 지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현재 가격이 아닌 미래 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겠지만, 예상 가격인 경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예상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진다거나 거래세를 올린다거나라고 하면 수요가 위축되죠. 돈 잘 못 빌리고 거래 한번 하려는데 세금 왕창 뜯어간다. 당연히 수요가 감소를 하고, 이건 서로 반대 방향 마이너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 이렇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라는 의미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라는 것까지,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것까지 나중에 필요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대표 문제만 풀어드리지만 몇 번 강조했듯이 랜드야 홈페이지에 저희가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들 전부 다 해당 파트 내용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풀어보셔야지 이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헷갈려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문제 풀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대표 문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일반적인 이야기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두 개의 재화가 나오는데 정상제래요. 정상제라는 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두 상품 모두 다 열등제가 아닌 정상제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조건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이게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알려주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이 상품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고, 혹시라도 이거 뭐 문제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정상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겠어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이 예상된 거죠. 예상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지만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수요의 변화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시점에서 사면 안 되겠죠. 소비를 나중에 하락됐을 때 사야 되니까 소비를 미뤄야 되겠죠. 구입을 미뤄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의, 지금 시점에서는 수요의 감소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이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상품은 정상제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인데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재화는 일단 대체제라고 알려주네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수요량은 당연히 비싸지니까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줄어들면 이거와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는 덩달아서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단독주택 아니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단독주택이 비싸져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수는 아파트로 와야 되잖아요.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로 올 터이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표현이죠. 수요가 증가.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아파트 가격 변화에 의한 변화가 아니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의 우상향 이동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 되겠네요.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싸졌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죠.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맞겠죠.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인 아파트 금리 하락에 의해서 수요가 변한다라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상향으로 이동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일단 수요는 늘어나겠죠.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뒤에 표현은 맞는 내용이지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놨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됐다. 아파트 거래하는데 세금을 많이 뜯어가면 수요는 줄어들겠죠. 이것은
수요의 변화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하방으로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공급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